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설코이자스입니다. 오늘 투표 날인데요.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바쁘시겠지만 투표 다들 해주시고요. 자,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장문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네요. 제가 조언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어 장문을 사실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장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 문법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은 장문이라는 파트는 우선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출제 포인트를 아는 범위 내에서 적어보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동사가 나오면은 보통 수일치, 주어 동사 수일치, 그리고 막 시제일치, 그리고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겠죠. 보통 우리가 앞에 뭐 진드부의 해시체크 111에서 이론과 포인트 배웠을 때 그 이론과 포인트에서 각각 포인트들 있잖아요. 그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. 물론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진드부 해시체크 111 이론서에서 예문에서 틀린 예문도 있잖아요. 그럼 그거를 올바르게 고쳐보면은 그게 다 포인트죠. 각 문법 파트에서. 또 단원별 문제를 풀고 나서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 적어보자고 했죠. 그러한 출제 포인트를 알고 문법 포인트를 알아야지 장문을 잘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동사 파트라고 하면 아마 형식에서 묻겠죠. 뭐 이 형식이 뭐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은 보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,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시제 파트라고 하면은 시제는 단서가 되는 어떤 뭐 시간 부서나 특정 시간 부서에 줘가지고 시제 일치하는 거. 수동태 파트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사가 이 문장에서 능동태를 쓰는 게 맞는지 뭐 수동태를 쓰는 게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. 또 수동태로 각 동사들이 전환이 되었을 때 제대로 썼는지, 또 수동태 안에서도 시제 일치하토도 물을 수도 있고요. 만약에 투부정사가 쓰였다고 하면은 뭐 투부정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 있대. 그 수식을 받는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데, 만약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면 그 명사가 수식받는 명사가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거나,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 나온다 할게요. 그러면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 의미상의 주어 보는 방법, 또 동명사 마찬가지로 태도 있잖아요. 능동태와 수동태.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시제도 있고요. 단순 동명사, 뭐 완료 동명사, 뭐 동명사, 뭐 투부정사, 분사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부정어는 반드시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거. 그럼 투부정사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도 물을 수 있고 투부정사의 태도 물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투부정사 시제도 물을 수 있고요. 또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부정어의 위치도 물어볼 수도 있죠. 만약 분사가 나온다. 그럼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, 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그 후치 수식 이런 거 만약에 따질 때 전치 수식,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. 그럼 명사 입장에서 능동인지 진행인지 수동인지 완료인지 따져보시고 명사 뒤에서 분사를 선택해야 된다. 그러면은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선택됐고, 그러면 또 그 분사가 원래 동사였을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또 아셔야겠죠. 또 만약에 서술적 용법을 쓰인다고 하면은 주어나 목적어 입장에서 능동지혜인지 또 수동 완료인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죠. 분사 구분이 쓰인다. 그럼 분사 구분의 뭐 의미상의 주어 일치 제대로 썼는지, 그리고 분사 구문 태, 그리고 분사 구문 시제 마찬가지로 부정어도 분사 구문 앞에 나온다. 뭐 관계대명사가 많이 사용됐다. 그러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주격 보어인지, 그리고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사용됐으면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, 그리고 뭐 관계 형용사, 관계 부사, 복합 관계대명사 등등등 많은 것도 볼 수 있겠죠. 그 외에도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이 많잖아요.
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수험생들이 타가먹고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직접 083 클래스에서 전 과목을 하나하나 다 관리해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영어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문제를 풀고 틀리고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가 잘 모르겠다. 근데 잘 해결이 안 돼요. 그러면 일단은 별표 표시 치고 넘어가세요. 그리고 추후에 다음 해도 때 할 때 다음 해도에서 어차피 진도별수 체크 112처럼 이론과 포인트 다는 문제 계속 복습하기로 했잖아요. 그러면 해독하고 나서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안 보인다? 그러면 웬만한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통 같은 질문 많이 다 올려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장문 문제를 풀고 나서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장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. 그리고 장문은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것만 제대로 풀어보시면 되세요. 만약에 우리가 문법이 한 교재를 벗어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문법을 다양한 교재를 풀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중앙연문과 선집합의제 3학년 이 교재로 기초 문법 단원별 연습을 적용하기를 이제 추천드렸고요. 그 다음 이론 과정에서는 패스 시점 연문법 5 이 교재만 달달달 보시면 됩니다. 정리를 할게요. 장문 문제는 물론 많이 틀릴 수 있어요. 틀리세요. 그리고 아는 거 내에서는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으세요. 모르는 거는 일단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. 괜히 그거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잡느라고 뒤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늦춰지니까요. 별표 표시하고 넘어가세요. 대신에 평상시에 진도별 시체크 112처럼 이론과 포인트를 만약에 계속 복습을 한다. 그러면 틀린 문제는 뭐가 틀렸는지 체크를 해보세요. 또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계속 적어보는 거죠. 그러면 그 포인트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4에는 장문 문제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요.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딱 뻔히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보시고 옆에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는 너무 오래 잡지 말고 별표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다시 보고 근데 그때도 안 풀린다? 그럼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시험장 갈 때는 충분히 잘 보이실 거예요.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